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세입니다. 국어 오답 정리, 이제 중급 정도 수준 됩니다. 이제 심화. 오답 정리 심한데. 자, 이건 뭐냐. 고쳐쓰기 유형입니다. 고쳐쓰기. 이거 뭐라고 써나왔죠?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고쳐쓰기. 고쳐쓰기네요. 고쳐쓰기. 그럼 고쳐쓰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론에서 바꿔쓰기가 있습니다. 바꿔쓰기. 그럼 바꿔쓰면 뭘 바꿔? 갈래를 바꿔쓰기. 바꿔쓰기는 뭐라고요? 갈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시가 수필이 되고 소설이 희곡이 되고 이렇게 갈래를 바꿨습니다. 이론상으로 이 고쳐쓰기와 바꿔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가장 나왔던 게 뭐냐면 주제를 바꾸면 서로 다른 글이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라고요? 이거는 바뀔 수 없다. 고쳐 쓰던 바뀌어 쓰던. 주제를 바꾸면 뭐라고요? 서로 별개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갈래 바꿔 쓰니까 형태의 차이, 시와 소설, 시와 수필, 시와 희곡의 관계. 형태의 차이, 이 바꿔 쓴 갈래별 형태의 차이.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고쳐쓰기는요? 고쳐쓰기는 이거는 이제 꾸부삭. 이게 첨삭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첨삭의 원리. 첨삭의 원리. 이 첨삭의 원리는 재구성과 재구성. 이거를 개요 수준에서 다시 뼈대를 다시 만드는 걸 재구성입니다. 부가, 추가의 원리, 생각을 더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해서 이거 잘못 썼어 하고 빼는 거. 삭제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삭제 원리를 가장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가입니다. 생각을 더하게 추가를 해주고, 추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재구성이 됩니다.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재구성돼서 큰 틀을 완성을 하면 일부 문장 틀린 걸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고쳤을 때도 제일 처음에는 뭘 고쳐야 돼요? 그러면 글쓰기 과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주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계획 짜기 자료를 모으고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이거를 개요를 짜고 개요를 쓴 다음에 글을 쓰고 글 쓰는 걸 다듬어서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저 보세요. 8번, 10번은 개요 문제고 아까는 자료 찾기 문제였고 아까 토론에서는 개요 문제였고 지금은 첨삭 문제였고 요렇게 글을 계획하고 쓰고 첨삭해서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전부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론에서. 그런데 지금 나온 이 고쳐쓰기의 문제는 이렇게 재구성, 부가, 삭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계획 짤 때는 정확하게 주제를 주제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이 자료는 쓰임새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죠? 사진 자료의 쓰임새. 이거는 뭐라고요? 개요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을 완성하면서 글을 진술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첨삭으로 고치면 크게는 뭐라고요? 개요도 고치는 게 맞고 자료 삭제를 하면서 이것도 주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첨삭하면 전체 글의 흐름 이 주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주제에 어긋나는 거 첨삭해야 되고 쓸데없는 자료 있나 개요했을 때 쓸데없이 삐져서 빠진 게 없나 이 찬성하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빠진 게 없나 그런 다음에 문장이 잘못된 게 없나 자 그러면 보세요.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되고 이 단락이 모이면 글이 됩니다. 글. 그러니까 첨삭을 할 때는 이 글 주제가 잘못되지 않나 또 주제에 어긋나는 거 첨삭. 이 단락과 이 단락 관계 부연 설명해야 되는데 찬성해야 되는데 이 단락의 관계가 잘못됐나 아니면 이 문장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큰 거부터 이쪽으로 첨삭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뭐라고요? 근데 기역 미음은 쉽게 해놨네. 이 글 전체에서 요 밑줄 친 것만 확인하면 된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거는 선택지를 읽으면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래서를 그럼으로 이거를 그래서를 왜냐함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 더 보면 혹해요. 그럴듯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선택지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제시문부터 읽는 거예요. 제시문.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제대로 쓰였나 하면서 쭈루루룩 읽으면서 이거 좀 글 이상한데 하면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하면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면 요 번호가 이상한 게 맞네 이게 하고 확인을 해주는 이거는 선 고쳐 쓰기는 뭐라고요? 선 제시문 독해형입니다. 제시문부터 읽는 거예요. 선 제시문 독해형이에요. 먼저 제시문부터 읽으면서 이상한 거를 흐름을 잡으면서 체크를 해놔야 여기에서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보면 그럴듯해요. 부분적으로 보면. 글 전체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시문부터 읽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접속어, 단락과 문장과 문장을 잇는 관계에서 여기서 접속어가 나옵니다. 어휘 사용, 이거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어미의 사용, 이거는 단어입니다. 조사의 사용, 이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글을 첨삭하는 문제를 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찜찜한데 이상한데 라는 거를 훈련을 하고 알고 있어야 쉽게 풉니다.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저기에 넣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가 덜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춰서. 다만 어떤 이 문장을 읽더라도 문장을 읽으면 이 단락의 의미의 흐름, 이 단락의 흐름에 요 문장이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글의 흐름 속에서도 있지만 이 단락의 흐름 속에서도 이 문장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을 모른다, 단어가 모른다, 그럼 틀립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쳐 쓰기가 쉽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고쳐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제가 바뀌면 안 된다. 고쳐쓰기가 바뀌어쓰기는. 이 문제로 고쳐쓰기는 어떤 문제냐? 글쓰기 전체 과정에서 첨삭의 문제다. 첨삭의 문제를 이 첨삭부터 끝까지 다 뒤돌아보는 것인데 원래는 요 글만 보고 한다면 이 재료 첨삭은 아까 문제 나왔고요. 계획자기는 문제 나왔고요. 계열은 뒤에 나왔으니까 일부 첨삭, 이렇게 일부 첨삭하는 것들로 문제를 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 여기로 가면 그럴듯한 걸 쓰기 때문에 속 키우니까 이거는 선제시문, 제시문부터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틀렸는지 해설을 보면 이해될 때가 많기도 하고, 해설에 나오는 설명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문법이니까, 어미니까 외워야 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왜 틀렸죠? 다이어리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네. 여기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지 해설엔 다이어리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나와가지고요. 자, 그런 거는 문법에서 지금 질문자가 했던 거는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를 찾고 서술에 따른 목적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어는 누구예요? 이건 다이어리 늘이잖아요. 네네. 들을 어디요? 자신이 얼마나, 그죠? 네.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자신이. 서술어는 뭐예요? 활용하고. 활용하고. 뭘 활용해요? 그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문장 판단을 할 때는 주어를 확인하고 서술을 한 다음에 이 서술어가 필요한 목적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로 판단하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문장 판단. 자,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장 판단.
문장 판단을 이렇게 완결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판단해라. 이게 국어 문제를 판단할 땐 선택지든 뭐든 어떻게 해요? 이게 10대 원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장 판단은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완결되게 한 문장, 완성된 문장으로 판단하라.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동화쌤입니다.